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 구매하시고 길게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폰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S22의 필수 설정들과 유용한 사용 팁들을 모아봤습니다. 많은 내용을 빠르게 소개하는 만큼 필요한 부분은 일시 정지 후에 자막을 이용해 주시고요. S22 시리즈뿐만 아니라 탭이나 기타 갤럭시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예약 구매뿐만 아니라 일반 구매자분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삼성 멤버스 앱에서 혜택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필요한 게 있다면 꼭 챙겨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전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계셨다면 기존 설정이나 앱, 또 데이터들을 모두 그대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기기와 S22에 모두 스마트 스위치 앱을 실행하고 이전 기기는 데이터 보내기, S22는 데이터 받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무선이나 유선으로 연결하시고 모든 데이터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받아올 건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가져올 건지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편리하게 한 번에 S22의 세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받았으니까 빠르게 불량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죠. 삼성 멤버스 앱의 첫 화면에 보면 자가 진단 항목이 보이시죠? 눌러서 들어가 보면 총 24가지 또는 25가지의 테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기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디스플레이의 불량 여부까지 함께 보고 싶으시면 전화 화면에서 별샵0 별샵을 눌러서 레드, 그린, 블루 항목을 테스트해 주세요. 그 밖에 나머지 항목들은 굳이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불량을 발견했다면 빨리 서비스 센터로 가시는 게 좋겠죠. 매일 똑같은 잠금 화면 이미지 지겨우시죠? 잠금 화면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다이내믹 잠금 화면이라고 나오는데요. 원하는 카테고리를 골라서 다운을 받으면 화면을 켤 때마다 다른 잠금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이미지들은 2주마다 업데이트가 되고요. 카테고리는 5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홈 화면을 왼쪽으로 밀면 보이는 미디어 페이지, 이거 안 쓰시는 분들 많죠? 없애시려면요. 홈 화면을 아무데나 꼬집어 주시고요. 왼쪽으로 밀면 이 미디어 페이지를 끌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끄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최근 앱 창을 열 때마다 이 밑에 뜨는 추천 앱 4개, 이거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없애주겠습니다. 최근 앱 창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추천 앱 항목을 꺼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깨끗하죠? 이 엣지 패널은 유용하게 참 잘 쓰고 있는데요. 가끔 이 엣지 패널이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기능은 그대로 쓰지만 보이지만 않게 해줄게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핸들로 들어가신 다음에 핸들 위치를 볼륨키 바로 옆으로 옮겨주시고요. 투명도는 가장 높음으로, 크기는 취향에 맞게 적당하게 해주세요. 이제 핸들 위치를 잠금으로 해두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제 엣지 패널은 전혀 안 보이지만 볼륨키 바로 옆에 살아있으니까요. 헷갈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밝기 조절 기능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쓰는 기능이죠. 하지만 이렇게 알림창을 2번이나 내려서 맨 아래에서 밝기 조절을 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바꿔줄게요. 일단 알림창을 2번 내려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빠른 설정창 구성, 밝기 제어, 항상 표시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제 상단바를 한 번만 내리고도 밝기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S22는 디스플레이 밝기가 향상된 것이 장점인데요. 이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수동 밝기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밝기 조절 바에서 우측에 점 3개를 누르시고요.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밝기 최적화를 꺼주세요. 그 다음 더 밝게 항목을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어때요? 밝아졌죠? 이렇게 하면 최저 밝기는 변함이 없지만 수동 밝기 상태에서는 한 단계 더 높은 디스플레이 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디스플레이 밝기를 더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밤에는 화면이 좀 더 어두웠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빠른 실행창을 연 다음에 맨 오른쪽으로 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서 더 어둡게 아이콘을 끌어와서 추가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더 어둡게를 눌러서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더 어둡게 강도까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취향에 맞게 세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갤럭시에는 알림 LED가 있어서 LED의 점등 상태를 보고 새 알림이 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갤럭시 S10부터는 알림 LED가 사라지면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분들도 생기게 됐죠. 이제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그 알림 LED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설정에서 잠금 화면, Always On 디스플레이에서 새 알림 받으면 표시를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 알림이 있을 때만 AOD가 켜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AOD가 켜져 있으면 확인하지 않은 알림이 있다는 소리니까요. 새 알림이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카메라나 마이크가 사용 중이라면 상단바 우측에 녹색 점이 나타나는데요. 상단바를 내려서 지금 어떤 앱이 카메라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치 않는 앱이 지금 내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권한을 없애버리거나 앱을 삭제할 수도 있겠죠. 또한 특정 앱에 내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앱 설정에서 정확한 위치 사용 옵션을 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적인 위치만 앱에 제공하게 바뀌기 때문에 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볼륨 키 아래에 있는 이 측면 버튼은 기본적으로 한 번 누르면 화면을 켜거나 끌 수 있고요. 길게 누르면 빅스비, 짧게 2번 누르면 카메라를 실행하는데요. 다른 기능이 실행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단바를 내려서 전원 버튼, 측면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2번 누르기 항목에 카메라를 실행할 건지, 삼성페이 결제를 실행할 건지, 아니면 자주 쓰는 앱을 실행할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페이로 해놓았거든요. 그럼 어느 화면에서나 측면 버튼을 2번 누르게 되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편리하겠죠.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도 빅스비 호출이나 전원 끄기 중에서 취향에 따라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전원 끄기는 언제나 상단바를 내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빅스비 호출로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측면 버튼으로 삼성페이를 실행하게 해놓으셨다면 화면 밑에서 쓸어 올려서 삼성페이를 실행하는 이 빠른 실행 기능은 필요 없겠죠. 사실 이 화면 밑을 차지하는 이 부분이 좀 거슬리기도 하고요. 없애시려면 삼성페이로 들어가셔서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 빠른 실행 및 주사용 카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취향에 따라 잠금 화면, 홈 화면, 꺼진 화면에서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키보드를 사용할 때 유용한 팁인데요. 문장을 쓰다가 잘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일이 지우기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그럴 땐 이 두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세요. 손쉽게 실행과 취소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충전 중일 때는 이 화면 하단에 충전 중이라는 정보가 항상 표시되는데요. 이 기능에 신경 쓰인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끌 수 있습니다. 설정에 디스플레이, 맨 밑에 충전 정보 표시를 꺼주세요. 그럼 충전 중에 아무런 정보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잠금 화면에서는 알림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아이콘만 보이게 되는데요. 잠금 화면에서도 이렇게 알림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설정에서 잠금 화면, 알림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밑에 투명도도 취향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쾌적한 사용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자동으로 재부팅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 점 3개, 자동으로 케어,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눌러서 사용 중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재부팅할 요일과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본 브라우저인 삼성 브라우저에서 웹서핑을 할 때 광고들을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선 3개를 눌러주시고요. 추가 기능, 광고 차단 기능으로 들어간 다음에 애드 가드를 눌러서 설치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웹서핑 할 때 광고는 사라지게 됩니다. 외국 사이트를 한국어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삼성 브라우저 번역기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성 인터넷 아래 선 3개, 추가 기능에서 삼성 인터넷용 번역기를 설치합니다. 그러고 나서 번역기 권한을 허용해주면서 활성화시켜주세요. 이제 해외 사이트를 들어가 볼까요? 번역기 팝업이 뜨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눌러서 한국어를 다운받겠습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한국어 버튼이 보이죠? 한국어를 누르면 사이트가 번역됩니다. 이제 해외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웹서핑할 수 있겠죠. 화면을 더 넓게 쓰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바를 없애고 제스처로 대체하겠습니다. 설정에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 스와이프 제스처, 옵션 더보기까지 들어오신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와 여러 방향 이 중에서 원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위로 제스처는 최근 앱, 홈으로, 뒤로 가기 이렇게 작동하는 거고요. 여러 방향으로는 홈으로, 최근 앱, 양옆에서 이렇게 쓸어오면 뒤로 가기입니다. 편하신 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뒤로 가기로 나오신 다음에 화면 아래 선까지 없애주기 위해서 제스처 힌트도 꺼줍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에는 S펜을 사용할 때 제스처 기능이 원치 않게 작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S펜 제스처 차단 기능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큰 핸드폰 화면을 한 손으로 조작하기에 좀 불편한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화면을 축소해서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화면을 작게 해볼게요. 설정에 유용한 기능, 한손 조작 모드로 들어가서 한손 조작 모드 사용을 켜주시면 됩니다. 실행 방법은 이렇게 화면 하단을 쓸어 내리는 방식과 홈 버튼을 2번 누르는 방식이 있으니까요.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화면을 작게 해서 한손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드래그하면 크기도 적당히 조절할 수 있고 빈 곳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재난 문자는 참 고마운데요.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부담될 때가 있죠. 선택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설정에 알림, 고급 설정, 재난 문자로 들어가시면 경보를 아예 꺼버리거나 위협 단계별로 선택적으로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S22 시리즈는 화면이 큰 만큼 멀티 윈도우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멀티 윈도우를 사용하는 기본 방법은 앱을 하나 열어놓은 상태에서 엣지 패널을 연 다음에 원하는 앱을 선택해서 끌어오면 됩니다. 각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위아래 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죠. 자주 쓰는 앱 조합들, 예를 들어서 유튜브와 인터넷 같은 조합은 이렇게 쌍으로 묶어서 엣지 패널에 저장할 수 있는데요. 언제든 엣지 패널을 열어서 이 조합을 한 번에 열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여기에다 팝업 윈도우까지 활용하면 멀티태스킹 끝판왕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꼭 켜고 사용하셔야 될 실험실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설정에 유용한 기능, 실험실로 들어가시면 두 가지 설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활성화시키면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던 앱들도 멀티 윈도우를 이용할 수 있고요.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를 활성화시키면 화면이 분할되면 상단바와 내비게이션 바를 없애줘서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어때요? 더 화면이 시원시원해졌죠? 언제든 상단바와 내비게이션 바는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이 설정들은 꼭 켜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다익램이라고 램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갤럭시 S22 시리즈의 램 용량은 정해져 있지만 저장소 메모리 일부를 램으로 할당해서 램 용량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설정에 디바이스 케어, 램으로 들어가면 램 플러스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서 최대 8GB까지 램 용량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만큼의 램 용량을 추가해서 넉넉하게 쓰세요. S펜을 뽑으면 이렇게 에어 커맨드 메뉴가 뜨는데요. 근데 이거 필요할 때마다 그냥 펜을 화면 가까이에 대고 펜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 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동으로 뜨지 않게 좀 해줄게요. 에어 커맨드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중간쯤에 S펜 분리시라는 항목이 있죠. 눌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제 S펜을 분리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S펜을 분리하면 나타나 있는 이 플로팅 버튼, 이것도 화면 가까이에서 그냥 S펜 버튼을 누르는 걸로 대체 가능하니까요. 없애줄게요. 아까와 같은 S펜 설정 화면에서 에어 커맨드 아이콘 표시 항목을 비활성화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S펜이 화면 가까이에 갔을 때 작은 점으로 포인터가 나타나는 것, 요거 전 끄고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끄시려면 S펜 설정 화면에서 펜을 가까이 가져가면 포인터 표시, 이 항목을 꺼주시면 됩니다. S22 울트라는 S펜으로 필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펜 소리가 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소리가 좀 거슬리신다면 S펜 설정 화면에서 소리 항목을 끄시면 됩니다. S펜의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카메라가 실행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멀리서 원격으로 카메라를 실행하고 또 S펜 버튼을 이용해서 셀피나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S펜 버튼을 길게 누를 때 카메라 실행 말고 다른 원하는 앱을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에어 커맨드 창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에어 액션으로 들어간 다음 펜 버튼 길게 눌렀을 때로 들어가서 원하는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나요? 어느 화면에서나 S펜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두 번 툭툭 두드리면 삼성노트가 팝업 창으로 뜨면서 신속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에어 커맨드 메뉴 중에서 번역기를 누르면 이렇게 모르는 영 단어의 뜻을 팝업으로 간편하게 보여줘서 편리한데요. 근데 단어 말고 문장을 통째로 번역하시려면 상단의 T자 모양을 눌러서 문장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제 문장을 통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문장의 범위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새로 구매하신 S22의 기능을 100% 활용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산 비넛, 비넛이었습니다.